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아마 하이브리드로 진행돼서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항우연이 누리호, 다누리 뿐만 아니라 UAM 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UAM은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 있으신 전 국민이 아실 만큼 이제 파퓰러한 용어가 됐고요.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부분인데요. 조금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오파브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데 오파브라는 용어는 이제 카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eVTOL을 지칭하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고요. UAM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통과하는 그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의 구승의 안전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소위 이제 플라잉카라고 불리는 부분은 상당히 유용하지만 마스 개념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성숙도가 안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전 세계 eVTOL 개발 현황은 eVTOL.뉴스에 잘 아카이브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전체 아카이브되어 있는 eVTOL이 700개를 드디어 넘어섰는데 그 중에는 액티브한 것도 있고 그 옛날에 이제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하니까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거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eVTOL 해서 형상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날개가 있는 타입이 있고 날개가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 4월부터 착수해서 열심히 개발 중인 우리 오파브 기술검증 시제기 특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가 사실 19년 4월에 기본 형상 설정을 할 때만 해도 어떤 형상으로 가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해진 게 보시는 바와 같은 형상인데 이 형상을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선도그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서 이런 형상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특허 등록이 20년 11월에 이제 된 바가 있고요. 이 형상은 현재는 1인승급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 검증 차원에서 2에서 6인승급까지 그대로 스케일업해서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컬럼에 보시는 축소기 개발은 초도비행을 20년 11월에 아주 빠르게 해서 초도비행 성공하고요. 21년 6월에 완전 천위비행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비행제어 법칙, 이 새로운 타입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어 법칙을 축소기를 통해서 검증,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세계 사진처럼 현재는 이제 1인승급 풀스케일을 제작해서 초도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조립하고 지상 통합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현황이고요. 사실 오늘 좀 방점을 주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의 부분과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연구 테마를 잡거나 또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생각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좀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늘 방점을 들여서 두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증입니다. 인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항공기 eVTOL의 상업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또 형식 증명, 타입 서티피케이션, TC라고 불리는 게 필수입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가망 당국에서 최소 안전성 검증을 하는 절차인데요. 현재 설정된 그 기준은 10의 구승의 카타스트로픽 페일리어 레이트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의 의미는 10의 구승 비행 시간 동안 한 번의 카타스트로픽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정도고 그거는 우리가 타는 여객기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거의 디테일한 예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안전성 분석을 오파부에서도 수행을 했는데요. SAARP 4761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위의 표와 같이 이제 각각의 카타스트로픽하냐 하자드하냐 이런 펑션들을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카타스트로픽한 펑션으로 구분된 거는 10의 -9승 미만의 그 페일리어 프로버빌리티를 갖도록 설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FTA, Fault Tree Analysis를 각 펑션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만족하냐 못하냐 그걸 하는데 그럼 그걸 그렇게 낮춰서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던던시를 높이거나 리던던시를 높이면 이제 중량이 커지는 거죠. 또는 MTBF라고 불리는 고장 시간이 긴 그러니까 신뢰성 높은 부품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선택을 해서 그 10의 -9승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뭐 기술적인 이슈 중에 하나고요. 아마 이제 생김새들을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는 타입, 없는 타입 해서 있는데 그 인증을 기초로 했을 때 보면은 그 상업적 운항 사람을 태워서 상업적인 운송을 하려면은 Continued Safe Flight and Landing 이라는 걸 필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는 카타스트로픽한 페일리어 예를 들면은 뭐 모터가 다 나갔다 토탈 로스 오브 이제 파워 플랜트 그런 경우에도 얘가 목적한 데까지 세이프하게 그 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상 날개가 있는 타입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전기 엔진, 배터리 팩 등등이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가 새롭게 이런 EV톨에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그 하이 볼티지를 쓰는 부분, 그다음 배터리 팩의 경우 요새 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도 많이 나지만 화재를 어떻게 프로텍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이제 배터리가 그 30분 이상의 비행을 하기에 이제 부적합하기 때문에 좀 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유망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게 그 이착륙할 때 그 하이 파워를 짧은 시간에 내는 부분에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 배터리 팩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붙어야 되고 또 수소 공급을 예를 들면 도심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비행 부분은 그 당연히 중요하고 자율비행이 되기 위해서는 AI와 머신러닝이 이제 쓰여야 됩니다. 그 보시는 로드맵은 유럽의 과만 당국인 이아사가 2000년 초에 1.0으로 내놓은 건데 28년 정도가 돼서야 AI나 뭐 머신러닝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겠다 하는 이제 로드맵이고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이게 안전성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AI가 왜 그런 답을 내고 판단을 솔루션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로드맵에서도 제시하는 게 Explainable AI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항공기에 쓰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자율비행은 궁극적으로는 달성을 해서 해야 되지만 약간의 이제 시간은 더 필요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항공기 사고의 한 90% 정도가 휴먼 에러로 이제 결국은 판명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릴라이어블한 그런 AI가 사용되면 안전성 측면에서도 플러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증 용이성에서는 아직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하사 기준으로는 레벨 3가 완전 자율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종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 오파부에 적용한 사례인데 저희 이제 밑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헬리콥터와 또는 일반 그 제너럴 에이비에이션의 조종관하고는 달리 페달 없이 그 조종관 하나로 하는 유니파이드 컨트롤 방식을 저희도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는 이제 그 화면 계기판과 같이 심플리파이드 비이클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개념을 저희 오파부에 적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항력 향상의 중요성은 뭐 항공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력을 10% 줄이면
저희가 한 200km 갈 게 한 230km, 15% 이상의 항속거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형상이다 보니까 항력을 줄일 요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집중될 수 있고요. 소음 부분 또 역시 그 해석을 해서 방구를 형성하면 전체 운항 소음을 해석해서 이게 도심의 어떤 소음 정도를 가질 수 있나를 볼 수 있는데 저소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프로펠러 방식에서 저소음화하려면 모터가 따라줘야 됩니다. 모터가 저 RPM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모터 사이드에서는 그게 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 항공기에서도 다 지키는 부분이고 이런 eVTOL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EMI, EMC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볼티지, 오파브의 경우도 지금 하이볼티지를 350V를 쓰는데 그게 이제 실용화기로 가면은 배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600에서 800V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조금만의 이제 잘못된 배선이나 또는 그 노이즈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EMI, EMC 문제가 상당히 좀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파이어 프로텍션,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문제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요 eVTOL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나중에 뭐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대량 생산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존 항공기는 아주 많이 생산하는 게 1년에 800대인데 이게 뭐 만 대나 10만 대 수준으로 가려면 이제 그 다른 기법의 다른 소재의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